자, 이번에는 증시샤톰의 유한태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이 공사가 요즘에 다망하신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너무 응원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겨라.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빨간불 켜서 이겼어요. 네. 오늘 그래 분위기 좀 괜찮았죠? 네. 근데 뭐 어제는 참담했는데 그쵸. 오늘은 또 바로 반전.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루 오르고 뭐 하루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다가 잠깐 빛을 보여줬다가 네. 다시 또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닥 잡기 위해서는 좀 변동성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때까지는 계속 좀 시장 변동성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월의 멘트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계속 시장을 좀 압박하면서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뭐 어제는 다행히 좀 반등을 해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특별히 좀 약했다라면 좀 자동차, 현대차 좀 약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 약한 이유는 뭐 저도 저게 왜 약할까? 환율도 이렇게 높은데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만은 뭐 뉴스를 보아하니 이제 포스코 때문에 이제 포스코 때문에 네, 지금 철강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될 가능성,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내렸는데 모비스는 또 올랐네요.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25, 27년까지 해서 완전 자율주행 실행하기 위해서 뭐 자율주행 로드맵 뭐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뭐 만도나 뭐 오토에버 이런 정도 좀 강했고요. 작은 종목 중에서 뭐 모트렉스라든지 뭐 최근에 뭐 MC넥스 이런 부분들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이 이제 뭐 네. 엔데믹 선언하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저가 항공주들하고요, 뭐 면세점, 그다음에 여행주 뭐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정말 버림카드 중에 버림카드였던 화장품 주식들이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카지노 종목들도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였는데요. 그쵸. 로봇도 이제 지난주에도 뭐 로봇 ETF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오른 이유는 ETF도 ETF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AI 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족 보행하는 로봇 휴머노이드 이제 발표한다라고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핵심 기술 뭐 이제 그런 쪽들에서 오늘 로보티즈 급등하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강세 보이고요. 네. 두산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났습니다. 두산이 왜 로봇 관련주냐 할 수 있겠지만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오늘 좀 펫배터리들은 좀 약한 모습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저 전액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보여주면서 엔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동화기업 이런 네. 쪽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게 전체적인 시장의 좀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또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최근에 이제 원가 부담 좀 있었잖아요.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 올리는데 고민 많았었는데요. 속속 업체들이 좀 제품 가격대를 올리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농심 반등하고 오늘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늘 롯데칠성, 오리온 뭐 이런 쪽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요. 대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아니 우크라이나 오늘 뭐한 5분 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용을 다 하고 다 쭉쭉해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아, 일단 한번 청취자. 네, 한번 부장님. 네. 그다음에 랩을 막 그러네요. 쉬시면서 하다 보니까 예. 다 하게 됐네요. 네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네 오늘 좀 강세 보였습니다. 네. 뭐 언젠가 전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면서 건설주하고 기계 섹터 좀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관련해서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말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섹터 네. 쪽도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식사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피셜한 네. 사과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또 설레발로 어떤 설레발을 하셨죠? 정프로가 하이닉스 이제 9만 원이었거든요. 아침에 딱. 네. 그래서 정프로가 이거는 밸류콜 들어간다. 이 정도 밸류면 정프로가 볼 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사실
충분한 가격까지 온 것 같다. 외국인이 그 얘기를 듣고 대거 매도했군요. 아 그랬더니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그래서 한 300-400원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전지 오늘 좀 갈쳐졌더니 정프로의 밸류콜에 바로 오늘 마이너스 2.22% 하락한 88,000원에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반도체 먼저 그럼 한번 말씀하신 김에 살펴볼까요? 네.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좀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반도체 가격들이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이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이제 사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갔는데 제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럼 재고가 쌓이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살 때 가격 떨어지고 또 이제 만드는 쪽에서도 재고가 계속 쌓이고 안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인데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지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결국은 이런 현상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최근에 이제 2년물 국채랑 이제 10년물 국채도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실 장기 채권이 가격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단기 채권 금리는 높고 이제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는 그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미국에서는 결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구나라는 시그널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저 데이터를 봤더니 1977년도 이후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7번 있었는데 이 중에 5번이 전부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상으로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지금 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특히 파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더라도 물가 잡겠다. 그쵸.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보다는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다 보니 국내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쪽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테마 장세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 피해를 뭐 고스란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들 뭐 IT 쪽에 뭐 4인방 있잖아요. 삼성전기, LG전자까지 해서 4개 종목이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경기에 밀접한데 특히 이 반도체 섹터 그러면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냐, 하이닉스 언제 사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올 때 그럼 큰 돈이 언제 들어오죠? 그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완화됐을 때 더 이상 금리 쪽에 배팅을 해서 뭔가 먹을 게 없을 때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면은 그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표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지표를 발표했는데 제가 아까 오늘 보고 왔는데 가장 중국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화장품이랑 휴대폰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쪽이 안 좋은 거죠. 맨날 봉쇄해놓고 가다놓고 있으니 화장품이랑 휴대폰이 잘 팔릴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디램 쪽에 있어서 모바일 디램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런 모바일 쪽 디램이 가격적인 로 이제 뭐랄까 매출에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네네. 뭐 이미 PC나 뭐 서버향도 계속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모바일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핸드폰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그 시그널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 다음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일정 부분 풀리면서 휴대폰 판매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 요때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수 포인트로 잡아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네.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대충 언제쯤에 그 타이밍이 올 거로 혹시 예측들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업계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본 레포트는 3분기가 가장 어둡다. 지금 그런데 4분기도 안 좋다. 도대체 계속해서. 언제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말을 빌으며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년까지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좀 과잉됐던 부분이 좀 풀리는 시점이 당연히 경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지 뭐 제품도 많이 만들고 사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잘 안 팔리는 부분들도 다 그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PC나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는 시점을 반도체가 풀리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보통 선행하잖아요. 주가 움직임은. 그럼 결국은 내년 한 중반? 요 정도가 되면은 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업황보다는 수급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안 하는 시점.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사실 시점. 내년까지도 미국은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네, 올 것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많죠. 결국은 네. 내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그 뒤 그냥 딱 시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뒤 정도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한 2, 3주 사이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도 있고 시장 네. 이야기하면서 반도체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이 종목들을 사야 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게 올 하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주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올 하반기 딱 돼서 정말 업황 다 깨지고 안 좋고 하면은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수 버튼에 클릭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제가 한번 피어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는 가능하십니까? 제가 좀 그때 다시 한번 신호 드릴 테니까 네. 오늘은 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한번 다시 보시죠. 저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이제 약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머리가 가는 대로 하지 반대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머리가 가는 대로 가라. 들은 거 네.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올해 딱 먹었거든요. 올해? 예, 네. 공포에 매수하라. 이걸 사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때 네. 오종태 이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네. 한번 용기 내서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매매. 안 사라고요? 아니면 되겠습니까? 사시겠다고요? 전 살 겁니다. 아직 네. 아니에요, 근데 때가? 반도체는 연말이죠. 그렇게 반도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반도체는 연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로 갑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연말에. 연말이고요. 연말에 이제 전재산 다 들어간다 이거죠. 전재산이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 팔에 있는 이 묶인 거부터 좀 팔아주세요. 도금이라서 이것만 팔아도 도금이에요, 도금. 도금이에요? 네. 긁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워낙에 뭐 지금이 안 좋기 때문에 기회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업황 이런 거 다 따져서 떠나서 같습니다. 네. 금리가 안 올라가는 시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시점, 네. 그때를 노려보시면 맞지 않을까.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손이 쉽게 가고 쉽게 살 수 있는 종목은 잘 안 오르거든요. 손이 잘 안 가고 쉽게 사기 어려운 종목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법이라서 지금 하이닉스 싸 보이고 삼성전자 싸 보인다고 사면 싸게는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그 들고 있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면은 최대한 초대형주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피하는 전략.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단 안 좋아서가 아니라 초대형주 쪽으로는 돈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 SDI 또 어제 많이 빠졌던 뭐 LG엔솔은 좀 반등을 하고 네. 지금 뭐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조금 더 좋은 건가요? 어제도 보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SDI가 원래 다른 거 갈 때 못 갔었는데 네. 요새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오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셀 업체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좀 폐배터리 쪽에 너무 시장이 집중되어 있었고 뭐 리튬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리튬 가격 너무 올라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셀 쪽도 조금 계산되고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호재성 이슈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중간에 모듈 단계를 건너뛰고 이제 셀에서 바로 이제 뭐랄까요 그 배터리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셀 그다음에 셀투팩? 모듈 맞아요 네, 셀투팩 똑똑하세요. 단어가 네.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네. 그럴 때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새 생각이 안 날 때 너무 많아요. 네. 그 관련된 좀 약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 우유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셀에서 이제 모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네. 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맞아요. 중간 과정 없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무게도 줄이고 이제 또 용량도 더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좀 더 오늘 좀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땐 신재생 에너지 전체로 봤을 때 그냥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것도 그냥 쏘쏘하게 버틴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달렸던 이제 폐배터리 쪽들이 좀 약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튬 가격 그거 좀 관리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동안 리튬 믿고 달렸었는데 조금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쉬어가는 흐름이 살짝 나왔다. 하지만 추세는 죽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액 관련주들 최근에 좀 동화기업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엔캠도 뭐 전액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뭐 폐배터리까지도 다 한다고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엔캠이라든지 동화기업 이런 쪽들 후발주자들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SDI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오늘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게 그 젠5라고 네네. 니켈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세대 아마 5세대 뭐 이렇게 아마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젠5 그거 아마 발표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이제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배터리 그 단가는 조금 더 낮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가 갈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배터리가 저장하는 그 에너지 용량 자체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네. 요거 때문에 아마 고성능에 오히려 저 단가는 낮아지는. 요게 이제 아마 SDI가 이번에 좀 높은 평가를 네.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닌가 또 싶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면서 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SDI 쪽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네요. 뭐 캐나다 쪽에서도 공장 네, 설치 맞습니다. 얘기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국내 업체들이 전부 북미향 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산 원료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잖아요. 미국에서 네. 보조금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업체한테 이제 광물 이제 구조 뭐라고요? 그럴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큰일 났다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오메가 요소 오메가 네, 요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좀 올라가면서 또 특히 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기식 네.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 3 6알 뇌에 좋다고 네. 합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요거 좀 핵심이에요. 네, 요거. 제가 리오프닝?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종목을 한번 연구해본 종목을 네. 저희 하나투어 한번 연구해봤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투어 연구했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바이든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근데 뭐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 모양새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주들은 미리 조금 움직인 부분들도 있었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체들은 꾸준히 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에 와서 뭐 끝났다고 그래봤자 뭐 특별히 달라질 거는 사실 현재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저 이미 뭐 다 마스크 네. 벗었으니까. 다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제 국내도 이제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 이제 뭐 지금도 벗고는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콘서트장이 야외인데도 못 벗게 하더라고요. 그쵸, 밀접 밀- 접촉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네, 군중 맞아요. 안에서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다 습관적으로 써요. 벗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답답해서 그냥 무조건 벗는데 야외에서? 예, 다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약간 점심 좀- 먹으러 갈 때 보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예. 벗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너무 습관적으로 써서 벗는 게 어려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무서우시겠죠. 네. 벗으면 약간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약간 많더라고요. 눈치 보니까. 보여요. 이게 그쵸. 야외에서 사실 벗어도 되는데 네. 벗고 다니면 저 뭐야 저거 뭐 약간 이런 눈빛들? 저는 그냥 벗어요. 네, 그런 게 좀 예, 있어갖고 즐깁니다. 시선. 마스크가 좀 요새는 좀 뭐랄까요 패셔너하게 되기도 했고 또 얼굴에 좀 일부러 좀 가려지면서 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쓰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거 없으세요? 마스크 벗었더니 다른 사람이네 뭐 이런 느낌? 마스크 저는 썼을 때는 없습니다. 괜찮았는데. 예, 예, 없는 걸로. 아, 예, 그래요? 우리들은 없는 걸로. 저는 좀 최근에 막 이제 손님이랑 이제 같이 온 분들이랑 운동 나갔는데 네. 처음에 마스크 나타났는데 연예인인가?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마스크 딱 벗었는데 아니네. 왜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왜 치아 구조가 뭐 좀 아쉽던가요? 그렇더라고요. 조금 덧니도 심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이제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제 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귀찮아. 또 쓰는 맞아요. 분들 그냥 아예 통으로 쓰는 분들이 많은 것 벗었다 같아요. 썼다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또 까먹으면 좀 안 되니까. 귀찮아요. 예, 네. 그래서 계속 쓰고 다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잡담이 길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외부에서 마스크 쓰는 거 일단 해제할 것 같이 빨리 이제 됐으면 국내에서도 좋겠네요. 얘기하고 실내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일단 요 부분이 지금 리오프닝 섹터주들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사양산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과다 경쟁이고 사양산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지금 제일 소비가 안 되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라고 할 만큼 그랬었는데 요새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딱 어떤 섹터냐면요. 자체 공장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약간 메이크업과 관련되어 있는 색조랑 관련되어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세 흐름을 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M&A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감안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움직였었고요. 이쪽도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콜마 참 출중한 흐름이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뭐 아시다시피 뭐 거의 뭐 글로벌 1, 2위 뭐 다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상대적으로 건기식도 만든다고 그러던데요. 한국콜마는 뭐 자회사들이 이제 뭐 한국콜마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한국콜마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 쪽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콜마가 좀 이렇게 뭘까요? 만들어주는 쪽이잖아요. 오더를 주면은 만들어주는 쪽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좋은데 사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장중에 급등락 한번 했었었는데 그 회사는 또 미국의 잉글우드 랩 이게 국내 상장돼 있긴 한데 이것도 색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조금 중소형주 단에서의 좀 움직임이 살짝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사실 마스크를 썼다고 화장을 하지는 않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일단 눈을 더 강조하면서 했는데 이제 립으로 가나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기대가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나폭과대 이슈에 있는 화장품 섹터들을 좀 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좋게 보는 여행입니다. 네. 그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이제 10월이나 이제 11월 되면은 이제 비자 없이 이제 입국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패키지 관광 쪽 이제 가이드가 없어도 되는 패키지 관광 쪽 이런 쪽들은 다 오픈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9월 대비해서 이제 8월 대비해서 9월에 일본 관광객이 24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그러고요. 일본 쪽으로 가는 네. 하나 투어도 이제 전체 이제 여행 수요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일본 쪽 수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항공사들 증편하는 부분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4분기에 특히 더 증편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일본 쪽이랑 좀 특화되어 있는 진에어나 제주항공 이런 쪽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낮잖아요. 달러랑은 또 반대기 때문에 네. 또 여행자들이 선택하기에도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 오늘 면세점이 오른 거는 조금 의외인데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여행 쪽이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면세점 쪽 보면은 신세계나 롯데쇼핑 이런 쪽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면세점보다 국내 백화점이 더 쌉니다. 아, 그쵸, 환율 때문에. 네, 환율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왔다가 들어가는데 백화점에서 사서 들어가요? 루비통을 사고서 이제 가더라고요. 면세점보다 그래도 싸대요? 네. 환율. 네, 그런 데다가 또 공항에서 또 세금 그쵸. 환불까지 받으면은 아. 텍스 리폰까지 받으면 더 싸져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살려고 한번 조회해봤는데 미국보다 국내 백화점이 더 싸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루비통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사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새 면세점들이 오히려 조금 기대감이 확 줄어들어 있는 네. 모습 환율 효과를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파라다이스 원래 좀 좋았고요 파라다이스 최근에 이제 좋게. 롯데 관광개발 제주도에 이제 카지노 갖고 있는 이쪽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최근에 초강세가 이제 의복 쪽들 섬유 의복 쪽들 옷도 네 많이 이쪽 많이 강한 편인데요 최근에 뭐 예전에도 원래 뭐 FNF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영업 무역이 이제 계속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용 옷들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아다닌다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좀 대비하는 개념 이런 부분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 이제 주로 OEM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를 영업무역이 받아서 네. 영업 무역이 많이 해요. 나이키 우리나라 영업 무역 글로벌 브랜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는 파타고니아 만든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맞아요.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뭐 한세실업은 뭐 아베크롬비나 뭐 이런 쪽들 네. 이제 미국 거 만들고 있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이런 쪽들이 주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는 이제 나이키 쪽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받아서 이 업체들이 다시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데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나이키가 영업무역한테 OEM 같은 걸 주는 거죠. 주면? 그러면 이제 주면 이제 영업- 국내에서도 만들지만 국내에서도 보통은 만들긴 이제 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아. 이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한세실업은 이제 베트남 네, 네, 이런 네. 쪽들. 근데 한세실업이 이제 베트남이 이제 락다운되고 그러면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환율 효과가 워낙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이 오잖아요.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오파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네. 또 오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섬유 의복 업체주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 오더를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요거 나이키 이건 신발 쪽입니다. 신발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옷이랑 좀 신발 다른데 이쪽도 최근에 바닥 찍고 좀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 홀딩스도 신발이 좀 주력이고요. 이쪽은 뭐 테니스 쪽 이런 옷 쪽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옷을 사 입거나 뭐 신발을 사서 신거나 이런 소비 쪽과 관련돼 있는 쪽들이 확실히 지금 최근에 조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화장품, 여행, 면세, 의복, 카지노 이런 쪽들 계속 보시고요. 특히 뭐 섬유 의복 섹터 쪽들이라든지 이런 좀 외부 활동을 할 때 좀 필요한 쪽들 이런 쪽들도 계속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에 연속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맞아요. 예, 이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여행을 만약에 풀리면은 다들 대거 또 가시지 않을까. 아, 10월 예. 첫째 주 그러니까 1, 2, 3하고 예. 7, 7, 8, 8, 9가 뭐 9, 그렇게 10 되죠? 이렇게까지 네.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새는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본이 워낙에 또 가깝고 엔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2박 3일이면은 갈 수 된다고 있으니까. 하면은 뭐 엄청 가시겠죠. 저도 예. 예전에 일본 갔었을 때 장어덮밥집이 교토에 진짜 맛있는 집 미슐랭 아. 원스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2시간 줄을 섰는데 어. 잠깐 한입 팔고 왔더니 이미 지났다고 안 된대. 네. 또 줄 섰잖아요. 뭐. 그만큼 맛있어요. 2시간 줄 선 보름이 있을 만큼.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맛있어. 나중에 이름 공유 한번. 안 없어졌겠죠?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 줄 서기 안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아. 예약하기 위해서 돈 지불하면은 일정 부분 예약금 걸면 예약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또 일본 미식 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 맛있게들 드시고 오시고요. 진짜 뭐 여행에 다들 이제 너무 고팠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환율이라도 비싸도 다들 외국도 가시고 네. 그러시더라고. 유럽도 가시고. 다녀오세요, 우리 정프로님. 저요? 예, 공식적으로 쉴 수 있으니까. 아이, 저는 뭐 오피셜하게. 그렇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휴가 아니셨어요? 근데 지난- 국내 여행도. 아, 지난주? 아, 아, 지난주에 소소하게 이제 다니시고. 강원도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아 네. 양양. 네. 양양. 양양. 양양 서퍼비치도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강원랜드 가신 건 아니시죠? 저는 고스톱 점수 계산도 못해요. 저랑 원래 똑같네요. 선문화인 사람 주는 거잖아요. 아 저는 진짜 고스톱 점수 계산을 할지 몰라가지고 아, 못 쳐요. 나중에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네, 자, 도리지구땡. 이번에 어떻게 먹는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식료 섹터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반기 좀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뭐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예전에 음식료 섹터 많이 갔던 거는 집에 갇혀가지고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 뭐 그 뭐지? 뭐랄까요 간편식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밀키트 네. 이런 거 시켜 먹는다 그래서 많이 갔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환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음식료 섹터주들은 다 수입해서 만드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가 부담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수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원가 부담들을 계속 누르다가 이제 좀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고 네. 예전에는 초코파이가 이만했던 것 같은데 점점 작아지면서 한 입 크기가 돼가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네, 그리고 이게 초코파이 좋아하거든요. 전략이죠. 이게 초코파이든 뭐든 과자 이렇게 좀 원래 크다가 가격 안 올리면서 점점 줄어. 작아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무슨- 가격 올리면서 크기를 늘려요 한번. 다시 또 이제 가격을 줄이면서 가격은 안 인지하지 줄이고. 못할 정도로 줄인다고는 아, 하는데 정말. 예. 예, 과자도 옛날에 그래서 뭐 공기 반 과자 반 막 이랬었잖아요. 가격을 못 올리니까. 예, 공개까지 같이 사는 거죠, 뭐. 예, 그랬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너무 많이 지금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올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다른 곡물 가격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가 부담 많이 줄었는데 환율 효과 때문에 그게 또 상쇄가 되면서 예,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제품 가격 오르는데 사실 음식료 섹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가격 올리면 잘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그쵸. 나중에 이득이 나더라도 가격을 안 내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두부나 이렇게 두부 공장에서 만든 두부 아니면은 뭐 계란 이런 거는 그때그때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 청정원에서 나온 그런 두부 말고 네네, 두부집에서 네네. 하는 좀 아, 네.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마트에서 보면. 근데 이런 딱 정찰제로 바뀌어 있는 가격을 굳이 뭐 맞아요.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는 안 거죠.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착되면은 뭐 환율 내려가고 원가 부담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음식료 섹터주들은 전통적으로 경기에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덜하고 네. 또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았고요. 사실 처음에 뭐 러시아 문제 터졌을 때는 난리가 났었었는데 주가는 다 회복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주들도 주가 자체는 좀 바닥이다. 뭐 그러네요. 이런 논점에서 좀 가격 좀 올린다. 그러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냐. 뭐 네. 그때 펄프 가격 올라가면서 제지주 올라갔던 거랑 뭐 비슷한 느낌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가 근데 예전에는 가격 올리면 하여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좀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좀 많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새 초코파이 많이 먹나요? 집에서 많이 먹나요, 아이들?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먹나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선택의 폭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 또 초콜릿 많이 먹고 또 하이퍼되면 힘드니까. 있었고 뭐 이러면 아, 네, 또 치료가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대체할 수 있는 과자 종류가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초코파이 어쩌다가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몽쉘 통통 뭐 이런 거 저 먹고 몽쉘 좋아요, 몽쉘. 몽쉘, 몽쉘이 또 몽쉘도 맛있죠. 맛있죠. 네, OS 뭐 이런 거. 초코파이 이렇게 꽉 눌러갖고 이렇게 으깨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죠. 약간 그것도 네. 살짝 데워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케이크처럼. 네. 다양한 아무튼 방법들이 그런 것 있고요. 같습니다. 예, 맛있는 초코파이. 그래도 뭐 사 먹게 되면 또 사 먹게 되잖아요. 그 정도 네. 올랐다고 안 종류가 먹진 되게 않잖아요. 많아졌어요. 저 예전에 초코파이? 말차 초코파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차? 바나나 맛 초코파이도 한참 네, 난리였습니다. 한참 또 그다음에 벚꽃 나올 때는 또 벚꽃과 벚꽃이 관련된 초코파이도 있었고요. 이게 좀 그때마다 이벤트로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말차 초코파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일본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뭘 볼까요? 뭐 지금 로봇 올랐던 관련주 종목들이 한번 볼까요? 많은데. 네?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 제가 계속 여기 출연할 때부터 계속 밀고 있는 게 로봇 관련주인데 네. 이거는 뭐 인구 구조 확산도 그렇고 임금 구조 확산도 그렇고 네. 지금 봤을 때 경기 침체되고 이제 일자리 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받고 기업들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로봇들 로봇 같은 네 거. 서비스 로봇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뭐 기사 보신다면 이제 중국에서도 세상에 중국이 인구가 그럼 감소하는 거를 걱정을 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아시잖아요. 중국 애기 한 명 이상 나면은 다 막 벌금 내고 막 난리도 네네네. 아니었었잖아요. 지금은 제발 애를 낳으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0.8명?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라든지 이런 로봇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 하더라? 포스코 거기 청소하는데 하루에 16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수당 포함. 생명수당. 네, 160만 원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하루에. 네. 그래서 막 농담 삼아서 저희가 주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인력이 수급이 안 돼요 잘. 맞아요. 네 그리고 조선 업체들도 사실 인력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도 뭐 거의 연봉 한 8천 뭐 이런 데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게 도장 쪽 할 때 이게 안 좋거든요. 이게 그쵸. 향도 안 좋고 그다음에 몸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뭔가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가 그렇게 연봉이었었는데도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더라도 자기 좀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잖아요. 워라벨.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도 보시면은 약간 조금 동남아시아나 뭐 저쪽에서 와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서 뭐 음식을 시키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시켜 먹으려고 많죠. 그러는데 요새는 다 태블릿으로 시키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로봇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데 사실 오늘 로봇 움직인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 ETF에서 이제 삼성 자산운용 ETF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가 9월 말에 이제 AI 데이에서 이족 보행 로봇 옵티머스인가요? 이제 이름이?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서 뭐 거기 핵심 기술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 같은 비슷한 하는 기업이 뭐 로보티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계속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계속 고점을 막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봇 섹터 안에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몇 종목들이 뭐 계속 다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로봇도 이제 산업용 로봇이냐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부분이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자율주행 차량도 뭐 연결 지어질 수 있고요. 충분히 로봇 관련주들은 그리고 인구 감소에 확실히 영향받고 임금 상승 이런 부분 인플레에도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못지않게 앞으로 계속 좀 커나갈 산업이지 않겠냐. 그래서 대기업들도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LG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계속 로봇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산 같은 경우가 아까 장 끝나고 뭐 약간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서 아니다 그 FC 성남 FC 네. 그거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 있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두산 로보틱스 요거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어마무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로봇 관련주 또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자율주행차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다면 자율주행차도 이제 국내에서 앞으로 2025년, 27년 뭐 레벨 4까지 이제 2025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공공교통 이런 부분 27년에는 승용차까지도 해서 뭐 레벨 4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배송하는 쪽에서 로봇이라든지 드론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더 특히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카메라 섹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칩 이런 쪽들도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같이 좀 공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푸드코트 운영하시는 분이 추석 때 설거지 아르바이트 일당이 19만 원이었는데 10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못 구했다고. 10시간에 예, 19만 원. 원. 보통 이제 최저임금 뭐 10,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도 하루에 1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2배를 줘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설거지 로봇 같은 거 빨리 좀 개발해. 그게 가게에 그냥 일반 기계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기계. 그거는 이제 다 애벌로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다 그냥 집어넣으면은 왜 좀 큰 식당 같은 데는 네. 엄청나게 아니 뭐 집에서 하는- 집에서 아 집에서 아 집에서 쓸 수 있는 아 설거지 식기세척기 로봇. 말고 예. 설거지를 계속 설거지 해주는 집에서 로봇. 나오는 거 정도 하세요 좀. 그 설거지가 괜히 하기 싫더라고요. 식기세척기에 한번 중독되면은 네.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 친구 말이. 이게 애벌로 이렇게 한 번 넣어야 되니까 아. 이제 저의 목표는 뭔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걸 귀찮은 개발한다면.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애벌을 안 해도 되는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깨끗하게 음식물까지 싹 정리돼서 나오지 네. 않았어요? 뭐 스팀으로 한다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 아직 닦아줘야 아니에요. 돼요. 저 쉬는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이제 못 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연휴에 10시간 굉장히 아마 강도 높은 노동일 텐데 맞다. 2배. 구면 애매합니까? 그렇죠. 아주 매력적이진 않을 아, 수도 그래요? 있네 일하시는 한 입장에서. 3배 맞아요. 정도는 줘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휴고 또 그렇죠. 명절인데 그거 포기하고 와야 연휴에다가 되는 건데. 설거지 엄청 힘든데 10시간이나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할 한번. 땐 좀 더 불렀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물론 이제 예전 생각하면 뭐 너무나 비싼 가격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점점 또 인플레가 요즘 뭐 냉면 한 그릇 15,000원, 뭐 네. 18,000원 내가 뭐 수두룩 하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로봇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뭐 계속해서 사실 언급이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추후의 움직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뭔가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한꺼번에 엄청 급등을 하거든요. 네. 매출도 제대로 발생을 하게 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